이 네온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이거는 좀 꼼수로 출력을 했는데 이 자체로 시계가 되는 거예요. 니트 재질의 피카츄라는 발톱 뽑는 느낌인데?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3D 프린터 시장에 멀티컬러 출력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좀 더 화려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DIY 좋아하시거나 예전에 3D 프린터 써보신 분들이라면 멀티컬러 출력 한 번쯤 탐나셨을 텐데요. 하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멀티컬러를 지원하는 3D 프린터는 대체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라나는 우리 어른이들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되돌려 놓곤 합니다. 근데 평화가 지속되면 평화를 깨는 배신자가 어김없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최근 출시한 애니큐빅의 코브라 S1과 멀티 필라멘트 공급기 에이스 프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임에도 챔버 형태의 제품이고 내부 베드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각 250mm를 출력할 수 있는 빌드 볼륨을 가졌습니다. 자석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플레이트에 베드 히팅도 지원해서 ABS 출력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 이 제품은 멀티컬러도 지원하는데 에이스 프로라고 벤브랩의 AMS, 크리얼리티의 CFS로 보시면 되고 4개의 서로 다른 필라멘트를 상황에 맞게 교체 삽입해주는 재료 공급 장치입니다. 별도의 디스플레이는 없고 흰색의 LED 인디케이터로 사용 중인 필라멘트를 표기합니다. 특이한 건 보관함 내부 히팅을 지원해서 실시간 필라멘트 건조를 지원하는데 필라멘트 건조 솔직히 필요한가 싶으시죠? 언젠가 습기를 먹으면 눅눅한 과자나 김을 드셔보셨다면 그 다음부터 봉지를 잘 밀봉해 놓듯 습기를 먹으면 필라멘트가 작업을 방해한 경험이 있었다면 필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필라멘트 관리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필라멘트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하나하나 챙기기도 그렇고 일단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걸리는 걸 뽑는다, 좀 오래전에 사용했던 필라멘트다 그러면 필라멘트 건조기로 습기를 제거한 다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필라멘트 공급 장치인 에이스 프로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따로 건조기를 안 사도 되는 건 물론이고 필라멘트를 넣어두기만 해도 습기 관리가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뭐 얼마나 자신 있는지 무슨 공식 영상에서는 과일도 말리던데 아무튼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지는 써봐야죠. 분옥수수에 물기가 좀 남아있길래 꼬들하게 먹고 싶어서 55도로 2시간 건조를 진행했는데 관심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참고로 벤브랩 AMS, 크리얼리티 CFS 모두 건조 기능은 없습니다. 벌써 가성비가 보이죠? 설치도 간단한데 코브라 S1 상단부에 에이스 프로를 올려놓고 후면에 테프론 튜브를 4개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타사 제품들은 필라멘트 공급기에서 나오는 튜브 구멍이 하나라서 깔끔한데 얘는 4개나 연결해서 후면에 노출되는 튜브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간단하면 중간 동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적어서 필라멘트 이동에 대한 메커니즘은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통신을 위한 케이블을 본체와 연결해주고 파워 케이블 2개를 에이스 프로와 코브라 S1에 각각 연결해주면 모든 선 연결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후면에 전원 스위치를 딱딱 켜주면 하드웨어 설치는 완전 끝나는데 특이하게 전원 스위치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방향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동작에는 전혀 문제 없지만 그래도 하나는 아래로 켜고 하나는 위로 켜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서 제품 배치에도 약간 고려가 필요합니다. 상단에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보통의 3D 프린터처럼 기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설정을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어 지원이 없었는데 펌웨어 패치 이후 한국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동안 영어로도 다 사용할 수 있었을 만큼 딱히 언어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에이스 프로 연결 시 디스플레이를 통해 각 슬롯에 있는 필라멘트의 옵션 값을 볼 수 있고 수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RFID가 내장된 애니큐빅 정품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될 것 같은데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테스트를 못 해봤고요. 저는 주로 크리얼리티와 덕유항공의 고속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에이스 프로의 필라멘트를 장착하려면 필라멘트를 살짝 뽑아 각 슬롯의 주황색 구멍에 삽입하면 되는데요. 삽입을 감지하면 내부 모터가 알아서 필라멘트를 적당한 위치까지 끌어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필라멘트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었지만 기기의 컬러 프리셋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갈색, 파란색과 남색 이런 유사색을 지정할 때 색이 왜곡됩니다. 패치가 된다면 컬러를 자유롭게 고르거나 많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필라멘트 색상 구분을 위해 체크만 하는 거라 출력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에이스 프로의 필라멘트 슬롯에 다른 필라멘트를 삽입해야 한다면 그냥 고구마 줄기 뽑듯이 필라멘트를 쭉 뽑아서 꺼낸 뒤 잘 감아주시면 됩니다. 에이스 프로는 각 4컬러씩 2개를 연결해 총 8개의 컬러를 연결할 수 있는데 일상 용도라면 4컬러면 충분하지만 인형 같은 걸 주로 뽑는다면
눈에 흰색, 검정색 일단 두 개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8컬러는 되어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컬러가 부족하기에 4컬러로 편법을 좀 써서 출력했습니다. 멀티컬러 출력 프로세스는 기존 시장에 나온 멀티컬러 제품들과 동일해서 프린터의 필라멘트 배출구로 필라멘트 교체 시 나오는 필라멘트 똥과 출력 시 베드의 타워가 생성됩니다. 에이스 프로 연결 시에는 단일 필라멘트 사용 메뉴가 비활성화되는데 사용하려면 에이스 프로를 끄거나 데이터선을 뽑아야 합니다. 요즘엔 필라멘트 스풀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지만 작은 용량 제품이나 비규격 제품들은 에이스 프로에 호환이 안 돼서 단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기본 세팅 후 동작은 스마트폰 앱이나 애니큐빅 슬라이서 넥스트라고 PC용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출력할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출력하면 됩니다. 기기가 네트워크에 올라가면 클라우드 서버 방식이라 스마트폰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 출력 상황을 내부 카메라로 살펴볼 수 있고 타임랩스 저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성능이 그다지 좋진 못해서 정말 살펴보기용 품질로 봐야 하고 타임랩스 저장도 측면 USB 포트에 저장 장치를 따로 꽂아야 저장이 가능해서 좀 흉합니다. 전면 도어와 상단 도어 모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골격 구조를 제외한 챔버 하우징도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재로 인한 제작 단가를 낮춰서 가성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전체적인 색감이나 디자인 톤이 촌스럽지 않고 꽤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비싸고 견고한 느낌의 제품은 아닌 게 에이스 프로의 커버를 열 때 살짝 낭창거려서 이거 세게 활짝 열면 부러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애니큐빅 코브라 S1은 최대 속도 600mm/s, 권장 300mm/s를 지원하는 고속 3D 프린터로 앞서 설명드린 에이스 프로와 합쳐서 멀티컬러 출력을 지원하고 보통 콤보 구성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3D 프린터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요즘 3D 프린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옵션을 만진 부분이 거의 없고 기본값으로 딸깍해서 출력한 게 대부분이라 따로 3D 프린터의 운용 기초나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한 번만 해보면 전자레인지로 계란찜 하는 방법보다 쉬우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출력물은 따로 디자인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널려있는 출력 소스로 출력했고 벤브랩의 메이커월드, 크리얼리티의 크리얼리티 클라우드, 그리고 애니큐빅의 메이커 온라인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친 수많은 소스들이 있는데 조금만 수정하면 다시 디자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3D 모델링 툴로 직접 설계하는 건데 능력이 있다면 3D 프린터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되니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배워두면 좋긴 합니다. 물론 저는 제품 디자인을 했었어서 어느 정도 할 줄은 아는데 기초적인 도형 만들기와 이해 정도만 있어도 활용도가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네, 아무튼 출력물을 살펴보면 먼저 이게 코브라 S1 사면 기본으로 들어있는 번들 필라멘트인데 PLA 10m입니다. 10m면 출력 테스트도 아니고 그냥 준비하다가 다 쓸 것 같은데 좀 많이 야박하긴 하죠. 근데 국내 수입사에서 구매하면 필라멘트 같은 것도 주기도 하니까 이건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뭘 뽑아봤냐? 당연히 처음 출력하는 건 벨을 뽑아봤는데 사실 이 벨은 벤치 테스트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픽카드 테스트 하듯이 3D 마크 이런 거랑 비교하면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바로 실전으로 다른 걸 출력했는데 먼저 출력하기 전에 원 레이어를 뽑아왔는데 여기가 좀 찢어져 있죠. 이거는 제가 베드에서 꺼낼 때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 얇아서 뒤에 손 비치는 거 보이시죠? 얘는 또 너무 얇아서 흰색을 한번 뽑았죠. 이쪽이 바닥면이라 베드가 평평하고 보라색도 확실히 베드 평탄도가 중앙 쪽은 굉장히 균일하고 사이드로 갈수록 조금씩 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토 레벨링을 해주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출력물을 뽑을 때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력한 게 에펠탑입니다. 이 뾰족한 거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적당히 잘 뽑혔지만 엄청 매끄럽진 않아요. 또 이 서포터도 일부러 안 뗀 거거든요. 이 실이 제거가 필요한 정도로 늘어져 있습니다. 필라멘트 보관이나 특성에 관련한 것도 요 실이 만들어지는데 한몫하긴 하지만 유난히 좀 많죠. 그리고 이 에펠탑 출력 길이가 베드 사이즈의 최대치인 250입니다. Z축을 보려고 250에 맞춰서 에펠탑을 출력했고 에펠탑이 꽤 깔끔하게 뽑힌 건 아니에요. 일단 서포터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바닥면 아마 이 에펠탑을 서포터 없이 출력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서포터 제거하다가 성질 좀 버리겠는데?
여기에 너무 시간을 쏟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충 서포터를 제거한 에펠탑이고, 이거는 출력을 하다가 스파게티 오류인가 뭐 때문에 기계가 요 정도까지 출력을 하고 멈춰 있었거든요. 정작 기계를 살펴보니까 너무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자마자 재출력을 했는데, 그 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재출력을 해서 그런지 이 결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다시 출력을 해도 면으로 출력이 되면 딱 달라붙어 있었을 텐데, 하나하나의 결합력이 낮은 구조라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꼭대기 안쪽을 보면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는 디테일인데, 출력이 이 정도 됐으면 꽤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 에펠탑 출력물 자체가 작은 점들로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출력물이기 때문에 쭉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꽤 튼튼하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도 결합이 부러졌어. 근데 이거는 부러질 수밖에 없긴 하겠다. 위에 있는 이 아치 형태의 네발이 부러졌습니다. 부수려고 부신 거니까 부서지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이 자글자글한 출력물도 출력이 잘 된다. 그래도 덩어리가 지는 부분 보시면 되게 정갈하고 잘 뽑혔죠. 난간이랑 이 내부 난간, 여기는 제가 서포터 뜯다가 뜯어버렸는데 모르고 튼튼하게 출력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지통인데요, 안에 휴지 넣고 여기서 뽑아서 쓰는 휴지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원통인데요, 이걸 뽑고 이걸 뽑았겠죠. 이걸 왜 뽑았냐, 이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휴지통인데 원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위를 덮는 이 상판이 원래는 대나무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요, 다이소에서. 처음 구매하면 습기를 머금은 건지 공정이 대충 돼 있는 건지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망치 같은 걸로 딱 내려치니까 이게 쫙 금이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드로 붙인 다음에 이걸 시트지로 다시 붙인 거예요. 나무를 본드로 붙였다 한들 시간이 지나니까 수축이 아무튼 이렇게 돼. 이제 또 시트지에 이런 자국이 나면 또 보기가 싫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카본이 좀 섞인 필라멘트를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또 검은색이랑 흰색이라 어울릴 줄 알았는데 또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흰색을 다시 출력을 했죠. 색깔이 좀 노랗죠? 흰색이? 내추럴 색상이었나봐요. 너무 노란 것 같아. 그래서 뽑은 게 이거였고, 이렇게 하나를 뽑다 보니까 이 휴지통 딴 거 가서 봐도 다 엔딩이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안에 휴지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살짝 단차 줘서 걸리게 만들어줬고,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엔 되게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요즘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바닥면은 이게 출력물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적층된 곳을 봐도 되게 깔끔하고, 하지만 역시 반복되는 원형 출력에는 이 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얘는 사실 실패작인 게 바닥면에 서포터를 없이 출력을 했어요. 얘가 바닥면이 단차가 있으니까 얘도 안쪽 면을 이렇게 파줬죠. 이런 형상을 하게 되는데 정작 안쪽은 되게 깨끗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죠. 빨간 휴지통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애니큐빅 코브라 S1이 기본이 자이로이드 곡선이더라고요. 저는 격자를 좋아해서 얘는 격자로 뽑았더니 안쪽은 되게 깔끔하게 뽑혔는데 측면부 튀어나오는 게 이 헤드의 움직임 속도를 제어가 잘 안 됐는지 이쪽 면은 깔끔하게 돌아갔으나 여기는 울퉁불퉁합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격자가 띡띡띡띡띡띡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괜히 자이로이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격자는 하지 않고 자이로이드 곡선으로 다 뽑았는데, 근데 얘도 격자로 뽑은 거거든요. 이 뚜껑도. 대신에 얘는 0.2가 아니라 0.16으로 촘촘하게 뽑았을 거예요. 중간에 보면 홈이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정밀한 걸 기대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3D 프린터 자체가 0.2로 출력하는 게 보통이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0.2로 다 출력했습니다. 이쪽 하판은 아까 홈을 괜히 만들지 않고 어차피 쓸모도 없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줬더니 출력물 퀄리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대신에 이 R값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선이 찍 둘러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모델링과 프린터와 재료와 설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면 좀 나빠요.
여기 이 부분이 격자로 출력했을 때 좀 나빠지는 걸 봐서는 자이로이드로 괜히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휴지통, 빨간 휴지 보관함 만들었고요. 짠! 이 휴지 보관함의 열정은 식지 않는데 좀 사이즈가 크죠? 아까보다. 알고 봤더니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크기랑 얘는 좀 싼 휴지거든요.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는 이게 세 겹이라서 굉장히 좋은 휴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사이즈를 키워야지. 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예쁘지 않아요? 이게 블랙인 듯 하면서도 그린인 듯 하면서도 약간 애매한 이 펄감. 이런 단색 제품의 오브제를 뽑을 때는 펄이 좀 들어있는 필라멘트를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반짝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얘도 파란색인 듯 보라색인 듯 약간 갤럭시 느낌이 나면서도 따로 디자인 재설계를 해준 건 아니고 슬라이서에서 가로 세로 높이 비율만 조절해서 출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완벽하게 출력이 됐고 온폭 들어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튀어나왔거든요. 아마 빛을 받아서 재봉선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단일 색상의 휴지통 같은 거는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게 출력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단일 색상으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다가 이제 멀티 컬러를 출력해야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멀티 컬러들을 출력을 하는데 자 이제 퀄리티가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놀라지 마세요. 짠! 와... 안 신기해요? 이게 적층으로 쌓은 거예요. 적층으로 쌓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좀 두껍죠? 이유가 있어요. 왜? 퍼즐이거든요. 피카츄 모양의 퍼즐인데 제가 안 깼어요. 이걸 깨면은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퍼즐인 건 퍼즐인 건데 이 디테일 검은색 필라멘트로 배경을 깔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요 후광을 깝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을 올리고 흰색을 올려서 네 가지 컬러로 이 라이트닝 이펙트랑 피카츄 자체를 표현한 거예요. 이거 퍼즐 하나 떼보고 싶긴 한데 저는 이거를 빼서 다시 맞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네. 이런 퍼즐 만들어서 선물하면 좋아할까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재미 요소?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상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거 인테리어 소품으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레이어는 확실히 베드판이 깔끔해서 그런지 이 정갈함 보세요. 일단 소스가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고소당하는 좋은 IP라 그런지 출력물도 좋게 나왔어요. 동일한 그림인데 이건 피카츄 책갈피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하죠?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가? 야, 이게 어떻게 3D 프린터 출력물이냐?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0.08씩 레이어를 올린 건데 최소 레이어랑 다르잖아요. 애니큐빅에서 제공하는 메이커 온라인 들어가 보니까 누가 프리셋을 올려놔서 낼름 가져다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뽑을 때 이 정도 타워와 이 정도 필라멘트 똥이 나왔는데 되게 적죠? 검은색 깔고 빨간색 깔고 빨간색에서 노란색 깔고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마무리 이런 프로세스를 가졌습니다. 꼬북입니다. 제가 가진 필라멘트가 진한 남색상의 필라멘트가 없어서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하늘색이랑 파란색이라 티가 나는데 막상 녹여놓으니까 크게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꼬북이? 얘도 책갈피고요. 여기 이펙트 같은 건 굉장히 이쁜데 막상 본체 바디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걸 하나 더 만듭니다. 얘도 이 정도 들었는데 다르죠? 조금 더 진해서 명도 차이가 있고 펄감이 있죠. 이건 아까 휴지통 뽑을 때 그 펄 있는 PLA로 뽑은 건데 확실히 이런 캐릭터 상품은 프리즘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디테일을 올려줄 수 있다. 멀티컬러를 지원하다 보니까 단일 색상 말고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프리즘 제품도 만들 수 있다. 이거 두 개 있으면 이런 펄감 디테일이 조금 더 공을 들인 느낌이 나죠. 거북이. 다음 이상해 씨입니다. 야, 이거 되게 몽환적이고 멋있지 않아요? 이 네온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용된 컬러가 이렇습니다. 이 색상은 블랙을 깔고 다소 칙칙한 노멀 그린을 깐 다음에 그 위에 이런 네온 그린이 아니라 네온 옐로우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색상이 오묘하게 잘 섞여서 이런 네온 느낌이 납니다. 그 위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강조해주면 약간 방사능 계열의 이상해 씨가 나타나는데 멋있더라고요.
얘도 4가지 컬러로 뽑았습니다. 검정색, 녹색, 네온, 마지막 흰색. 네, 흰색은 이런 캐릭터 뽑을 때 무조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 보세요. 그 다음에 파일입니다. 필라멘트는 한 이 정도 들었고, 이거는 좀 꼼수로 출력을 했는데 블랙이잖아요. 블랙을 깔고 이 용암을 표현하기 위해서 레드를 깔아요. 그 위에 파일이 몸통 주황색을 출력을 하고, 파일이 몸통 위에 주황색이랑 노란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노란색을 또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흰색을 깔아요. 그럼 사용된 색상이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5개잖아요. 에이스 프로는 4개란 말이에요. 여기서 꼼수가 있습니다. 블랙 슬롯은 처음만 쓰고 안 쓰잖아요. 그럼 처음에 쓰고 물리적으로 이 블랙 필라멘트를 빼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을 배치해서 흰색이 출력되게끔 하면 확실히 딱 구분이 되는 레이어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오늘 보면 되게 3D 영화 같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셨대?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모델링이 아니고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훔쳐온 그런 출력물 파일입니다. 책갈피예요, 책갈피. 포켓몬 좋아하시는 어른들이나 아이들 모두 다 좋아할 만한 퀄리티 아닌가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3D 프린터로 만든 거라고? 말도 안 돼. 에이, 이거 그냥 종이 인쇄로 하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이 레이어 적층감이 보세요. 측면에서 보면 레이어가 하나하나 다 적층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입체감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 질감이나 특히 이 눈의 깊이, 이 눈의 깊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종이 프린터 따위가. 불 튄 거 좀 보세요. 마그마 튄 거 좀 보세요. 이거 뜨겁지도 않나. 여기 수영을 하고 있네. 그렇지. 이런 거 보면 진짜 IP가 대단하긴 해요. 그 다음에 출력한 게 역시 저기에 한참 빠져서 저 메이커분이 꼬부기 시계를 올려두셔가지고 사용된 필라멘트는 한 요정도? 확실히 평면이라 그런지 레이어에 딱딱 들어가는 색이 확실해서 필라멘트는 많이 들지 않았고요. 12시 시간 인덱스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후면은 블랙. 그럼 여기에 이 시계 모듈 딱 삽입해서 시, 분, 초 이런 시계 모듈 그냥 시계에서 뜯어도 되고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한 2,000원? 저는 2,000원짜리 시계에서 뜯은 거라 보세요. 이 자체로 시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볼까요? 뭐 아이방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되고 굳이 꼭 뭐 포켓몬스터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3D 프린터로 이런 시계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후면이 시한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하얀 판을 사이즈 재서 출력해 준 다음에 얘도 역시 3D 프린터로 뽑았어요. 이렇게 넣어서 다시 시간, 분, 초를 냅다 꽂아주면 야 이쁘다. 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벽에다 붙이던 아니면 뒤쪽에 뭔가 구조물을 좀 더 만들어서 귀찮으면 그냥 본드로 붙여버리면 되겠죠. 이 제작자분 그 룸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들어가 보니까 꼭 이런 캐릭터 아니더라도 시계 인덱스를 많이 만들어놔서 시계 부품 요즘에 엄청 싸잖아요. 이게 2,000원이 아니라 2,000원짜리 이케아 시계에서 뜯어낸 부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 모듈을 알리 이런 데서 사면은 1,000원? 이 정도면 살 수 있다는 소리죠. 아이 이쁘다. 그 다음 피카츄입니다. 이 정확하게는 니트 재질의 피카츄라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타워는 한 이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뻥튀기를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출력할 때 나온 필라멘트 똥이에요. 이 타워의 촘촘함을 보면 색깔을 얼마나 바꿔댔을지 감이 오시나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웬만한 레고 같은 거 하나 사잖아요. 그거를 봉지에다 쏟았을 때 한 이 정도 나오려나? 아직 서포터를 제거하지 않았는데요. 얘도 이쪽 뒤에 고리 같은 거 걸어서 인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 뽑을만 해요. 이 정도 퀄리티면. 자, 죄책감은 뒤로 치워두고 서포터를 제거를 해봅시다. 꼬리 지지하고 있던 서포터 봐봐. 엄청 조그매. 무슨 봉제 인형 같이 되게 귀엽죠? 귀랑 진짜 니트로 만들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꼬리 쪽에 검은 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눈과 눈 사이에 약간 보일 듯 말 듯하게 검은 게 보이거든요. 색깔이 섞인 게 아니라 비친 거예요. 내부에 사용된 검은 색깔이 여기 노란색을 뚫고 나온 겁니다. 가끔 색깔이 섞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얘도
귀랑 노란색 사이에 이 울퉁불퉁한 요철 구조 중간이 색이 약간 탁하죠? 비치고 섞인 겁니다. 이 입모양 보세요. 너무 귀엽잖아. 이 표면이 쉬운 표면도 아닌 게 이런 캐릭터 모델링들을 살펴보면 니티드해서 니트화 시킨 거예요. 실 뭉탱이로 짠 것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이걸 걸려고 다이소에서 뭘 사왔는데 이런 거 하나 통과시켜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건 좀 탐날 것 같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탐날 것 같은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뻥튀기 주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 출력 시간이 28시간입니다. 요만한 거 뽑으려고 7cm 정도 되는 피카츄 하나를 뽑으려고 28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뒷면을 봐야 됩니다. 밑에 검은색이 있는 이유를. 노란색을 한 레이어 깔아요. 노란색을 깔고 꼬리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머플러가 보이네.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쭉 올라가다가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쭉 올라가다가 입 검은색 쭈르륵 코 한 줄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채우고 노란색. 여기 보시면 빨간색도 섞여요.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쭉 올라가다가 이 모자랑 라인이 같죠? 흰색 쭉 뽑다가 흰색 노란색 흰색 여기서 이제 귀 노란색 마지막에 요 방울 흰색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8시간 기다리면 이게 나와요. 이것만 해도 원재료 기준 돈 좀 나오겠는데요? 이 필라멘트 사용량이 이게 얼마야? 이게 기성품처럼 또 색칠한 게 아니라 원색 자체의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 3D 프린터로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확실히 특이하죠. 사출물로도 이거는 못 만들어요. 사출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노란색으로 뽑은 다음에 후가공으로 색칠을 하는 게 단가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게 훨씬 좋을 거예요. 네, 얘는 본투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산업혁명의 결정체랄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렸을 때 지우의 마음을 울렸던 피존입니다. 4컬러로 뽑았거든요. 핑크색, 갈색, 이 몸통색, 그리고 검은색. 제일 중요한 흰자가 없거든요. 흰자가 여기 들어가고 발톱도 원래 흰색이었어요. 근데 에이스 프로가 4색이라서 5색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파이리처럼 중간에 필라멘트를 교체해서 꼼수를 써볼까도 했는데 이미 여기서 4색이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꼼수를 쓰지 못합니다. 얘도 한 25시간 걸렸나? 왜 25시간이 걸렸을까요?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얘도 적지 않은 양의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손이 묻힐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뽑자고. 멀티컬러의 득과 실이죠. 서포트를 제거해보면 오, 불이 야, 되게 잘 뽑혔다. 이 꼬리가 떠 있거든요. 발톱 뽑는 느낌인데? FDM 방식의 3D 프린터로 뽑아낸 출력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퀄리티인데 엄청 좋진 않네요. 막 항상 서포터를 뜯을 때는 이게 바닥면이 어디까지가 서포터고 어디까지가 출력물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아직도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워요. 네, 설렁설렁 서포터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한 요정도 퀄리티? 근데 날개 끝부분에 이런 뾰족한 부분이 칼각으로 출력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모델링 자체가 쉬운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런 게 흰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색을 써야 되는데 여기 발톱도 흰색이었거든요. 원래 그냥 퉁쳐서 뽑았고 이거는 흰색 펜으로 칠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뒤 꽁지깃이라 그래야 되나? 위쪽의 퀄리티가 깔끔하죠. 안쪽은 솔직히 엄청 깔끔하진 않은데요. 서포터가 필요한 부분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뭔가가 살짝 지지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시작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포터랑 맞닿는 시작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이 후두부라 그래야 되나? 이 후두부 쪽을 보면 제가 조류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명칭은 잘 몰라요. 좀 까맣죠? 이게 목의 때는 아니고 이쪽의 선글라스 부분과 몸체 부분의 재료가 노즐에 섞여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절은 가능해서 검은색처럼 진한 색을 사용할 때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왕관깃을 보면 측면 이렇게 보면 지지하는 데가 아예 없거든요. 이 정도 나와준 거면 일상적인 걸 뽑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출력물 난이도상 이런 캐릭터가 제일 어렵거든요. 다양한
곡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슴 털 보세요. 털도 올록볼록 속도나 재질 차이 등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운 거 아닌가. 이 가격대 제품으로 욕심을 더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을 좀 더 부려서 100만 원을 더 투자한다고 한들 100만 원어치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고 정교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건 얘도 수정을 해서 여러 번 뽑다 보면 개선되는 부분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델링 불러와서 색깔 지정하고 딸깍으로 뽑은 거라 그냥 초보자가 출력해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타워 블록을 보면 색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이시죠? 가자! 다음에도 포켓몬인데 뭔 놈의 포켓몬을 이렇게 뽑았나 싶으시겠지만 이 포켓몬만큼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력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거 뽑아오면 저게 뭐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포켓몬은 다들 아시니까 뮤입니다.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니트로 한 땀 한 땀 만든 털뭉치 인형 같은 니티드 뮤고요. 얘는 특이한 게 그냥 핑크색 덩어리였는데 애니큐빅 슬라이스에서 붓으로 칠해가지고 출력한 거예요. 붓으로 요만큼 그리고 눈동자 그려서 파란색, 흰색, 발바닥 젤리 위치 슉슉슉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얘도 서포터를 좀 떼보면 이 뮤는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까 그 피조는 28시간인가 24시간 걸렸고, 이 멀티컬러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컬러를 변경해야 돼서. 얘는 필라멘트 늘어진 것도 그냥 진짜 털 인형 같아가지고 자연스럽다. 꼬리의 각도 보십시오. 이 꼬리의 각도, 일단 표면 처리가 진짜 봉제 인형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죠? 근데 무섭게 이거 좀 터졌는데? G 입마냥 이거 뭐냐? 아무튼 정면으로 봅시다. 서포터 지지하던 자리구나. 흉하네요. 약간 이렇게 되니까 좀 흉한데 발바닥 젤리도 좀 잘라주자. 타월을 보면 얘는 색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핑크색 깔아줬다가 발바닥 찍어줬다가 나머진 다 핑크색 올렸다가 눈이 흰색이랑 파란색이랑 이 핑크색이 삼자대면하는 구간이 있네. 쩍쩍쩍쩍쩍쩍 칠해야죠. 끝? 간단하죠? 그래도 요 정도 썼습니다. 요 정도. 필라멘트 교체로 나온 똥이 한 요 정도고, 이 친구는 아까 그 피카츄랑 비슷한 크기인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출력하는 사람의 세팅 값이나 출력물에 따라서 소모되는 필라멘트의 양도 굉장히 다릅니다. 4-5배는 차이가 나네요. 사이즈는 비슷한데 공은 얘가 더 많이 들어갔다. 15시간, 28시간. 확실히 크게 뽑았으면 이 입자나 이런 표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났을 텐데 작게 뽑아도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포켓몬은 아닌데 지난번에 요만하게 뽑았던 이 새끼고래 시간 좀 들여서 크게 뽑아봤습니다. 반짝반짝거리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펄이 섞여있는 필라멘트로 출력을 한 거고, 타워는 이 정도. 보시면 이 검은색이 이 눈 쪽이에요. 눈. 서포터는 트리 형태로 받쳐줘 봤습니다. 따개비 떼듯이 제가 가끔 가는 커피숍에 갖다 놓을 건데요. 이것도 예전에 뽑았던 걸 갖다 놓았더니 전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좀 큰 사이즈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대장격으로 갖다 놓을 겁니다. 무인 카페라서 도둑놈 마냥 이거 두고 와야 돼요. 자, 이제 퀄리티를 좀 살펴보면 근데 펄이 들어가서 이쁘긴 하다. 자, 이거는 일반 노멀고래, 얘는 펄고래. 보시면 이 지느러미 쪽이 확실히 크게 뽑아서 그런지 출력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자연스럽죠, 마감이. 얘는 작아서 그런지 끝에 지느러미가 좀 자글자글한데 얘는 안 그렇죠. 되게 매끄럽고 넓죠. 곡선부 이어지는 부분도 꽤 괜찮은데, 자, 이 배랑 이어지는 부분이 이쪽이 좀 아쉬워요. 여기가 좀 살짝 터졌습니다. 터진 건 아닌데 좀 깊숙이 관여를 했다 그래야 되나? 여기가 여기까지 튀어나와서 덮여야 되는데 여기 새가 조금 떠 있죠. 여기가 제일 베스트로 잘 된 것 같고, 이 안쪽으로 보면 좀 파고들어서
폼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있습니다. 원본 모델링으로 보면 이런 건 없는데, 근데 3D 프린팅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링, 필라멘트, 프린터 뭐 이것저것의 궁합에 따라서 잘 나오는 출력물이 있고 설정값을 특이하게 맞춰줘야 되는 출력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으려면 아마 여러 번 뽑으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요걸 뽑았을 때 헤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한번 뽑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 귀엽지 않아요? 귀여운데? 이런 유선형의 캐릭터를 뽑아도 잘 뽑힌다. 멀티컬러니까 확실히 독창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PETG 필라멘트로 뽑은 건데 출력이 중단됐다가 다시 출력한 건데도 잘 뽑혔어요. 자세히 보면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출력했던 흔적이 있긴 한데 필라멘트가 꼬여서 한번 자른 다음에 다시 출력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죠. 하단부에 이런 마개가 있어서 여기다가 무거운 거를 채워놓고 다시 닫는 이런 기믹이 있는 출력물인데, 이런 부분은 좀 다듬어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얘도 서포터를 떼줘야 되죠. 오, 딱 맞아. 아, 뺄 때는 이걸로 이렇게 빼라고. 친절도 해라. 모양에 맞게 이어주고. 케이블 딱 맞는 거 봐. 통과시켜서 교차로 넣어주면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 스테이션이 완성됩니다. PETG로 출력해서 그런지 유연함이 있네요. 이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도 괜찮겠다. 출력물인데. 네, 어떠신가요? 개인의 취미활동 영역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사용하는 사람의 응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진이 아닌 FDM 방식의 프린터는 솔직히 후가공이 까다롭고 후가공이 편한 ABS 등의 재질은 물성에 대한 이해와 출력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PLA, PETG, ABS로 출력한 판을 보면 일부러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배드 안착용 제품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PLA와 PETG는 한 번에 출력, ABS는 계속 실패하다 그나마 적당한 게 뽑혔을 정도로 난이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ABS 출력은 솔직히 배드 안착 스프레이나 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그나마 챔버 형태라 수월하게 뽑힌 게 이 정도입니다. ABS는 냄새도 나고 그게 또 발암 물질이라 대부분 PLA를 사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챔버를 닫아도 어느 정도 냄새는 나더라고요. 환기는 필수입니다. 근데 3D 프린터를 구매해도 처음만 신나서 왕창 이것저것 뽑아보지 나중에는 진짜 종이 프린터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출력하는 제품이 3D 프린터이고, 아무래도 최고의 장점은 어디서도 팔지 않는 나만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커스터마이징 부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고속 프린터라 결과물을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안 설계 수정에 정말 용이하고, 요즘 유행하는 멀티컬러도 경우에 따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컬러는 3D 프린터만의 독자 영역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안 쓰는 거랑 안 되는 건 천지 차이이고, 그냥 안 써도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일단 필라멘트 교체가 너무 편해져서 에이스 프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라멘트 건조도 되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죠. 네, 아마 이쯤 보셨으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3D 프린터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원인 파악 능력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전자레인지 정도의 난이도로 아주 쉽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전거 수리 정도의 손재주가 필요한 게 3D 프린터입니다. 다행히 사용하는 동안 분해를 하거나 뭘 고쳐야 할 일은 없었는데, 자잘하게 소프트웨어 오류가 난다거나 에이스 프로에 장착된 필라멘트가 끊기거나 풀리거나 꼬여서 공급이 안 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출력에 지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출력물이 다 정상 출력되었는데요. 3D 프린터 구미가 당겨도 구매하시기 전에 개인 성향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며 해결하고 돌아봤을 때 성취감과 함께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매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다
난 뭐가 고장나면 바로 AS 센터를 방문하고 기사님을 부르는 사람이다라면 3D 프린터는 직접 운용보다 출력 대행을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 채널을 보셨다면 전자가 아니실까요? 솔직히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멀티컬러, 고속 출력, 거기에 챔버 구조까지, 게다가 이 가격이면 진짜 가성비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3D 프린터 수입사에서 사은품에 할인에 추가 필라멘트 등도 막 챙겨주고 있으니 좋은 시점에 구매하면 가성비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